시작하나요? 가까이 가면 얼굴 크게 나오지. 네. 시작할까요?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는 미나의 리듬 프리뷰쇼. 저희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아 진짜요? 네, 케미가 좋다. 아 뭐 선보러 들어온 기분. 그럼 애프터 신청이 통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우스해가지고. 저희가 생각보다 이제 리뷰랑 프리뷰랑 같이 얘기하는 거, 특히 이제 이순철 위원님이 해설에서 말씀하지 못한 거를 여기서 해주는 거를 사람들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질문한 사람이 잘 끌어내보세요. 방송보다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진하게.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못한 말 있잖아요. 방송에 했다 그러면 완전히 나를 그냥 소용돌이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네모로 쓸까 세모로 쓸까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해도 괜찮아요. 여기 안 썰어요. 우선 여기는 컷을 안 합니다. 김민아 아나운서가 쓴다는 게 아니고 야구 팬들이. 크보장의 10개 팀의 순위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선 NC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 LG가 첫 잠실 라이벌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뺏겼습니다. 잘 나가던 LG한테 아쉽게 수아이 선수가 나와서 LG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봤는데 그 아마 박세혁 선수 맞았잖아요. 그 LG 선수들이 조금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경기력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아무도 너무 큰 부상을 당하고 시즌 초반인데 선수들끼리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네, 그런 게 선수들한테 그렇게 오는구나. 네, 제가 볼 때 그것도 좀 경기력에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반면에 또 두산은 호수비가 또 다른 선수들한테도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뭐 선수가 그렇게 심하게 다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상대방에서 더 영향을 많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히려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두산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아니면 너무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경기력이 안 되는데 두산은 오히려 한번 더 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고 LG는 박세혁 선수가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미안함, 그 한지붕 두 가족이라고 하는데 라이벌 의식은 있지만 또 자기들끼리는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인데 그것이 큰 영향을 차지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너무나 큰 위기가 더 선수들을 좀 똘똘 뭉치게 한 두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세혁 선수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고 LG 선수들도 빨리 그것을 잊고 일상적인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삼성이 잘했어요. 이번 주말에 뭐 해프닝도 많았었고요. 원태인 선수가 화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와서 CK를 잡아냈고. 놀라운 변신이에요. 원태인 선수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시즌 초반에 141, 144 이랬어요. 그런데 어제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146, 7, 8 막 이러고 체인지업, 뭐 슬라이더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는데 조금씩 종으로 떨어지는데 이 빠른 볼의 스피드가 한 3, 4km 늘어나다 보니까 타자들이 히팅 포인트를 앞에다 놓고 안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거기다가 경기 운영까지, 나이는 어리지만 경기 운영까지 좋은 투수여서 원태인 선수가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시즌 초반하고 중반하고 후반에 스피드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인지업도 잘 안 먹히면서 뭐 원태인에 대한 우려가 더 깊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후반에 이제 스태미너가 안 떨어질까요? 데뷔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투수들에게 인버티드 W, 인버티드 L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인버티드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 체조 선수들. 체조 선수들이 내 상체보다 발이 높이 올라가는 걸 인버티드 이렇게 하는데 야구 선수들 투구할 때 야구 쪽 팔꿈치가 어깨 위로 더 올라가는 걸 이렇게 된 걸 W라고 인버티드 W 한 팔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인버티드 L 그러는데 원태인 선수 이게 L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L이 그렇게 많이 뒤쪽으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많이 올라가면 체력이 금방 많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만 더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페이스를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워낙 제구력이 좋고 경기 운영 능력이 나이는 어리지만 뭐 기존 10년차 이상보다도 투구를 이어가는 그 요령이 좋은 선수니까. 뭔가 이렇게 투구 자세에서 비밀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인도 노하우를 꿰찬 원태인 선수였습니다. 뭐 두산은 LG를 만나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고 양석환 선수가
예전에는 그렇게 두산한테 잘하더니 네. 두산 가더니 또 LG한테 잘해줬습니다. 그 실력 어디 가겠어요? 네. KT가 시리즈를 쓸어 담았고요. 사실 지난 주만 하더라도 좀 하위권에 있었는데 네. 뭐 역시 수입을 하니까 단숨에 올라서네요. 그러니까요. KT는 좀 도깨비 팀인 것 같네요. 경기력이 투수가 중간 투수들이 뭐 주건수들이 힘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겠다 했는데 또 이렇게 키움을 만나고 3승을 하네요. 네. 요즘 그 실력들이 다 이렇게 비슷비슷해가지고 10개 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부상 선수가 많아가지고. 도깨비 팀은 어떨 때 도깨비 팀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2주에 경기했던 것과 그 다음 주에 2주에 경기한 걸 보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또 그런 반등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투수력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팀들이 전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투수력 부상자들이 있고 투수력이 그래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를 하면서 본래 미스가 많은 팀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SK 기아는 중계하셨고요. 네. 저희도 잘 봤습니다. SK 기아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SSG. 제가 잠시만요. 여기 SK세븐이에요. 누가 썼어요? 근데 정우 형이 어제 나 이거 이야기했지. 이야기돼. 우리 SK라고 지금 발음했잖아요. 경기 들어가기 전에 딱 첫날 딱 만나더니 정우 형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독님 우리 내기하시죠. SK를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한 사람이 1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딱 들어갔는데 오프닝에서 SK 와이번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마지막 끝날 무렵에 SK여서 또 하시네요. 받으셨어요 10만 원? 못 받았지. 그건 줄 놈도 아니고. 우리 SSG하고 기아는 경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SK는 타력도 투수력도 너무 안 좋고 폰트 선수도 제구력도 좋지 않고 특히 마무리 부분에 가면은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공격에서는 득점권 타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홈런 한 방이 아니면 경기를 이길 수가 없는 팀이 돼버려서 그래서 방송에서도 중간에 자꾸 이렇게 뭔가 과정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좀 만들어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도 있어야지 경기가 어려워지지 않는데 그런 SSG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기아는 득점권 타율은 높은데 선발 투수들이 지금 뭐 13게임인가 했는데 없거든요. 선발승이 없죠. 네, 홈런도 한 개밖에 없고. 불펜 투수 그러다 보니 불펜 투수 너무 빨리 소환해서 쓰다 보니까 20게임도 안 했는데 한 4, 50게임 하면 벌써 불펜 투수들의 어떤 그 과부하가 걸려서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데다가 또 이제 홈런을 때리는 타력 반대로 SSG보다는 또 반대로 여기는 최영우 선수 한 선수만 홈런 때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홈런을 못 때리고 있어서 뭐예요? 지금 110이닝 넘게 지금 홈런을 못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그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래도 장현식 선수는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원래 볼이 힘이 있는 선수인데 그 마운드 위에서 자기 구종을 가지고 그 피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 디자인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 변화구를 어느 타이밍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되는 타이밍에서 볼 던져버리고 이래서 자기 장점을 못 살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좋을 때 보면 그런 장점들 피치 디자인이 잘 형성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이 카운트에서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된다 슬라이더를 또 이 상황에서 유인구를 던져야 된다 이것만 좀 장현식 선수가 잘 연구를 하면 더 좋은 투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0개 팀 이제 루징 시리즈를 가져간 4팀은 하위권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 시즌 이제 많이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 유독 투수들이 볼넷을 너무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경기를 봐도 그렇고 이번에 문학 경기를 봐도 뭐 경기 시간이 늘어지는 이유가 우선 좀 볼넷 플레이가 좀 많은 느낌이었거든요.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프로야구가 걱정되기도 하고 이러다가 팬들에게 예면을 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고 야구에서 가장 나오지 말아야 될 게 어이없는 에러와 볼넷인데 그것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시즌 대비해서 이 시점에 한 100개가량이 더 늘었거든요. 볼넷이. 그럼 매우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 심판들의 조언이 좀 좁아진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그것도 극복을 하고 원태인 같은 선수도 있잖아요. 네. CK를 잡으려고 하는 선수도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투수들이 조금 더 훈련량을 많이 가져가서 불펜에서 좀 투구도 많이 하고 하면서 물론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야구를 해야 되니까
심판들의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로케이션을 좀 잘 가져가도록 그런 커맨드를 좀 빨리 익히도록 몸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구팬들이 이야기했듯이 심판들이 너무 이축돼서 너무 스트라이크가 좁아져서 오히려 그것이 물론 영향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선 선수들이 좀 대우 각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스프링 캠프를 국내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구를 이제 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고 시기도 있고 한데 이런 준비 면에서 물론 뭐 영향이 있겠죠. 있겠어요?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봐요. 지금 그 뉴키 선수도 투구를 하다가 갑자기 옆구리가 지금 3주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런 점들이 다 추워서 그러는 거고 준비가 좀 덜 돼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전지훈련 나가지 못하고 따뜻한 데서 피칭 개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한국에 들어왔으면 그 부상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민아 아나운서가 질문한 대로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투수들에게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그렇죠. 제구력을 연마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제구가 안 되고 이러면 많이 던져서 또 좋은 투구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투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지금은 많이 던지지도 않고 또 기본기 투구 폼에 기본기도 잘 갖춰지지 않는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많은 훈련량을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네. 조금 이어지는 얘기기도 할 텐데요. 뭐 요즘에 야수들이 이제 등판을 하는 경기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롯데와 삼성전에서 프랑코 선수가 한 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뭐 한 이닝 최다 투구수 신기록 세우고 김지찬 선수 도루 계속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이 선수는 뭐 외국인 선수였는데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사이에 2번 지금 야수들이 마운드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뭐 시즌 중후반도 아니고 시즌 초반인데 물론 팀 내 사정 투수들 어떤 그 보호 차원 또 그 다음 경기도 해야 되니까 야수들을 올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즌 초반에 그러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과연 제대로 준비를 해왔느냐. 그것이 어쩌다가 한번 또 뭐 이벤트성으로 정 없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야수들을 자꾸 올리면 프로야구가 약간 희화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시즌 초반이고 하기 때문에 각 팀이 준비도 좀 잘하고 해서 그 야수들이 될 수 있으면 마운드에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올리냐 할 때 우선은 투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그렇죠. 다음 경기를 위해서나 그러면 야수는 다칠 수 있는 위험 우리 야수도 아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야수도 다칠 염려가 있는 거죠. 다행히도 올라가서 무리하지 않고 투구를 하면 괜찮은데 올라가서 정말 투수처럼 투구를 하게 되면 안 쓰던 힘을 내서 바로 어깨에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깨에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보호 차원에서는 서로가 마찬가지 투수를 보호하듯이 야수도 보호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뭔가 자기들이 계산한 것하고 빗나가게 지금 너무 많은 실점을 하다 보니까 긴 이닝을 소화해야 되는 감독들 입장에서는 야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이라는 거죠. 프로야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벌써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렇게 그것도 한 팀이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런 자기들의 준비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장면을 보고 뭐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야 메이저리그에서 다 그렇게 해 몰랐어? 야 다저스는 러셀 마틴 막 이기는 경기도 나왔잖아. 메이저리그야 이거 그러면서 같이 이거를 나쁘게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랑 동일시하진 않지만 이렇게 보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야수가 못 올라갈 부분은 없어요.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있는데 이게 지금 시즌 초반부터 너무 잦아들면 그것이 이벤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프로야구에 그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쩌다 한번 그냥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한 게 2군 투수들은 지는 경기라도 한 경기라도 더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엔트리 올라왔다가 막 쓰지도 못하고 그냥 엔트리 말소되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군 선수도 그럼 차라리 그럼 2군 선수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다른 분들은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게
주어진 엔트리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엔트리 안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야수를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야수를 올린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손가락 쥐고 싶지도 않고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당장 경기하다가 이 퓨처 선수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엔트리 안에 들어와 있는 12명, 13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즌 초반에 그 캠프 때부터 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느냐,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 팀의 야수가 투수로 등판한 경기인데 3명을 올린 그 롯데 경기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보면 그 포수를 지금 3명을 갖고 가고 있는데 솔직히 포수라면 빼고 투수라면 더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투수를 좀 더 쓸 수 있고. 지금 기아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조정을 했더라고요. 포수를 내리고 투수를, 그러니까 그만큼 투수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투수가 없는 상황에서, 물론 롯데가 이제 포수가 아무래도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3명을 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야수를 막 3명씩 올리고, 사실은 자주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 이제 다음 주중 3연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예상해주신 그대로 많이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가장 먼저 LG와 기아의 경기. 여기서는 어떤 팀이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게 될까요? 야, 이게 깝깝하네요, 이게. 어디서 깝깝하죠? 어디서 깝깝한 거죠? 이 선발 로테이션으로 보면 기아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우선 브룩스가 나오니까요. 브룩스가 나오고, 김유신 선수는 이제 첫 등판 같은데 선발로, 이거 좌투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함덕주 선수가 길게 못 던진단 말이에요. 그때 또 손가락 약간 부상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함덕주 선수는 이제 긴 이닝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아가 타력이 그게 좋지 않아서, 특히나 변화구의 약점이 있어서 선택은 매우 어려운데, 기아 쪽에 그냥 2승 1패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기아요? 오, 알겠습니다. 자, NC와 KT. 여기 정말 이야. 우리 같은 거 보고 있는 거 맞죠? 여기는 그냥 NC가 파슨슨과 누친스키가 있어서, 여기 가장 KT도 지금 내놓을 만한 선수 3명이 선발이 나오거든요. 배재선, 쿠에바스, 데스파이네. 이 선수가 KT 선발에서는 지금 가장 좀 좋은데, 소윤주 선수 내려갔고, 그래도 파슨슨 선수와 누친스키 선수가 있어서 저는 NC 쪽에 또 타격이 지금 NC가 훨씬 더 좀 낫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와 두산이 만납니다. 롯데가 2승 1패로 앞설 것 같은데요. 뭐 여기는 고민이 별로 안 되는데요. 유희관과 로켓에게는 희망을 주지 않는 약간 아쉬운 노경훈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오고, SSG와 삼성도 삼성이 2승 1패로 앞서갈 것 같은데, 키움 하나도 하나가 2승 1패로 앞설 것 같은데. 보니까 3연전만 딱 치르더라도 분위기가 확 바뀌는 팀이 있고. 지금 시즌 초반이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시즌 초반이라. 근데 지금 보니까 순위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고, 그만큼 어떤 일 강도 없고 일 약도 없고, 그냥 10중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이 강을 확실히 두고 그랬어요? 그랬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강에 좀 이 강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강이라고 했던 곳이 NC와 LG인데 주말 경기를 하는 걸 보면 또 그렇게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0개 팀이 지금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삼성의 상승세는 언제까지 갈까요? 나이블리 선수가 이번 주에 나오잖아요. 나이블리 선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상승세가 꺾이느냐 이어지느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키를 진 건 나이블리. 원태인 선수가 워낙 좋아서,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가 가면 나이블리 선수가 같이 묶어지면 3명의 선발들은 확실하게 갈 수 있으니까. 뭐 4, 5 선발이 조금 그렇더라도. 그런데 나이블리 선수가 만약에 조금 삐그덕거리면 뭐 길게 못 가겠죠. 저번 주에는 최원준이랑 한 명씩 꼽는 거? 네, 최원준이랑 누구지? 홍창기.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홍창기 선수, 최원준 선수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냥 소소하고 가는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은 아닌데 기대한 만큼은 타올라서진 않았는데 그 전주에 비해서 그냥 소소하게 갔다. 그냥 평범하게 흘러갔다. 뭐 이렇게. 근데 되게 잘할 거라고 다 보셨잖아요. 나 잘할 거라고 봤지. 네. 나 잘할 거라고 봤는데요. 빠른 인정. 나 잘할 거라고 봤는데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고지혜가 천장이었어. 홍창기 최원준 선수가 그 전주처럼 계속 한다고 한다면 그럼 투수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투수는 그러면 완전히 그럼 아니, 투수를 뽑으시면 되죠. 그러면 관심 종목에 담으면 안 됐죠. 아 그래서 그래야 자신 된다고요? 있어서. 저는 작가들이 시킨 거 했어요. 근데 주중 3연전에서 좀 주목해서 볼 선수, 를 꼽고 가겠습니다. 주중 3연승이었어요? 네. 야 무슨 대본도 없이 미리 질문도 없이 그냥 그리고 막 못하면 치고 난리를 들어오는 쳐. 막 못하면 치고 난리. 들어요. 막. 와. 저는 우선 이번 주는 야수 쪽에 하는 거 투수 쪽에 해볼 거예요. 왜냐면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 선수가 있어서 우선 파슨슨 선수가 SSG에 던진 거 보니까 다양한 변화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내야 땅볼 능력이 있어서 유도 능력이 있어서 이 파슨슨 선수를 조금 더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파슨스가 사실 시즌 전에 공개가 되지 않아가지고 네, 네, 우승팀의 네. 유일한 물음표 같은 네, 그런 네, 선수였는데 지난 등판 워낙 좋았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이의리 선수가 지금 5이닝을 못 채웠는데 이의리와 김진욱 선수가 대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날 일단 경기? 이의리 제가 여기 1회 때 나와서는 이게 구분을 안 했잖아요. 김진욱과 이의리 선수를. 한 경기 두 선수가 맞대결 펼치고 난 이후에는 이의리 선수가 조금 이겼다. 왜 그러냐면 이의리 선수는 승리 투수를 챙기지 못하고 똑같이 5회를 소화해내지 못했지만 김진욱 선수하고 좀 다른 게 투구 빠른 볼로 헛스윙을 유도해냈다는 거예요. 상대 팀에. 근데 김진욱 선수는 그게 없었어요. 물론 뭐 김진욱 선수 볼넷도 내주고 이의리 선수 볼넷을 내줬는데 이의리 선수는 볼 카운트가 불리해도 상대 빠른 볼로 상대 헛스윙을 유도해내면서 삼진을 잡아냈었는데 김진욱 선수는 삼진이 없는 반면에 볼넷을 많이 주고 다 맞아 나갔어요. 그거는 야수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의리 선수는 야수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이의리 선수가 판정승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의리 선수의 투구가 기대되긴 합니다. 네. 과연 그리고 기아가... 김진욱 선수도 과연 1차전보다도 조금 더 나아질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봅니다. 과연 기아의 첫 선발승은 누가 가져갈지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직 선발승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요. 뼈 아프네요. 자, 이렇게 해서 미나와 함께하는 리븐 프리뷰쇼 그 세 번째 벌써 시간을 끝났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3회 했어요 벌써? 아니 근데 2회는 언제 했어요? 2회?